안녕하세요. 네. 자, 현안들을 여쭙기 앞서서 예. 요즘 신당 창당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예. 이혼 숙려 기간이다 했는데 기간 끝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이제 있어요?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저도 만날 사람 만나고 또 최근에 당내 인사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 밖의 인사들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새로운 정치를 시도한다는 것이 누구나에게 큰 결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동네방네 그분들 광고하기보다는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기밀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예. 확답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방송 나올 때마다 좀 살이 쪄 보이면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식사를 많이 한다. 어제 한 6끼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살이 좀 빠진다 싶으면은 최근에 사람 안 만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제일 많이 들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탈당 왜 빨리 안 하냐 이걸 것 같은데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했듯이 저는 당에 대한 그 예의도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당 대표까지 초대 당 대표까지 지킨 사람인데 어쨌든 당의 변화가 최종적으로 12월 27일 정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저도 뭐 다른 정치적 행보를 모색하겠지만은 계속 보는 겁니다. 최근에 부산 엑스포 결과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대통령께서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 지난 대선 때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선 때 제가 아니 대통령 후보한테 이렇게 하면은 당신 진다. 이렇게 가가지고 선거가 되겠냐.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옆에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간신배들이 가가지고 이준석이가 자기 정치하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해가지고 계속 제 말 묵살하고 회의석상에서 저 망신주기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살아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지율 쭉 떨어지니까 그때 후보가 정신 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지고 그때 다시 지지율 쭉 올려가지고 간만의 차로 된 거 아닙니까? 간발의 차로.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처음 정치한다는 변명으로 넘어가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너무 간신배들한테 많이 의존합니다. 네. 그 지금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엊그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정보가 대통령에게 저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대통령이 오판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제가 대통령께서 정치를 처음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고 지금 보십니까, 간신배들한테 그렇게 당하시고도 보세요. 자, 대선 때도 보면 그 사람들 14에서 질 뻔했죠. 그다음에 지금 강서 보궐선거도 저는 계속 밖에서 얘기했잖아요. 17%, 18% 차이 날 거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신배들한테 선거 맡겨가지고 가서 무슨 동네에서 밥 3번 먹고 사진 찍어서 올려라 이런 선거 전략 하다가 망신 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도 보면은 부산 엑스포도 정말 올바른 정보를 본인이 거부하셨잖아요. 사실 여러 경로로 이번에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 갈 때마다 오히려 화를 내서 내쫓으시니까 아무도 그런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그럼 전 냉정하게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보실 리는 없어 보이지만은 누군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총선에 대해 가지고 윤핵관이나 아니면은 주변의 간신배들은 어떤 보고를 하고 있느냐. 저는 굉장히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보면 네. 어제 예정됐던 회의 3개 모두 급하게 이제 대통령이 참석을 취소하셨고요. 네. 그리고 참모 개편안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 개편이야 뭐 총선 앞두고 원래 예정된 수순이긴 했었는데 그럼 지금 대통령이 어떤 그런 문제의식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다고 보십니까? 고민 없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저런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수석 인사도 제가 봤을 때는요. 완전하게 뉴라이트 인사와 관료도에 포획돼가지고 지금 수석 인사를 하셨거든요. 저는 다른 걸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대규모 인사를 하신 게 사실 이번이 아마 처음일 텐데 저는 이게 더 나아진 인사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용산 2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인사들을 봤더니 변화하는 게 전혀 내가 읽을 수가 없다. 대통령께서 지금 주변에 구축하신 그 작은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요. 이 정도의 그 엑스포 관련 유치 관련해가지고 본인에게 보고가 잘못 들어오고 본인이 어쨌든 망신을 샀으면요. 장관이든지 누구든지 손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누가 책임졌습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있는 뭐 비서진 개편 정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거는 이미 다들 복지부동하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내가 12월 27일까지 당에 대한 애정 버리지 않고 있고 기대를 갖고 있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기간은 이혼 숙려 기간이 27일까지지만 그냥 더 이상 희망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절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인사하시는 거 보고 놀랐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트라우마가 떠오릅니다. 대선 때 그 간신배들이 둘러싸여가지고 매번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판단하던 시절 집권하고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강서보궐선거와 그리고 또 이 엑스포까지 보면서 총선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보고를 듣고 계실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일 선거라면은 100석 이하입니다. 네, 제가 몇 번이나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안 들릴 겁니다. 주변에 이 얘기를 혹시 누가 전달한다면요. 이준석이가 자기 정치하려고 협박하는 겁니다라고 보고할 겁니다. 아닙니다. 예. 근데 중국 고대사 같은 걸 다 보고 그래도요. 항상 뭐 진나라 진시황제 다음에 호해 이런 사람들도요. 저기 우리 집 앞에 올 때까지 옆에 간신배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예. 명령만 주시면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인사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결별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전혀 그런 기류를 읽을 수 없고 오히려 더한 참모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저는 심각하다 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직접 한 게 사실상 처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만약 사과를 하실 거였으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을 준비했어야 된다 봅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좀 기분이 언짢았던 부분, 최상병 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사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자,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굉장히 큰 실수들을 했다. 근데 앞으로는 3년 반은 다를 것이다를 잘 풀어내셨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제가 어제 다른 언론도 지적했지만은 지금 총선에서 부산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건은 가만히 넘어갈 수가 없어. 부산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사과를 해야겠어. 아주 핀포인팅 해가지고 특화된 사과라 좀 보거든요. 부산은 두렵거든요. 예, 부산 민심이 돌아서면은 정권 유지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거죠. 바로 비교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잼버리 때 어땠습니까? 잼버리 국가적 행사를 유치해가지고 진행하는데 대통령께서 처음엔 가셔가지고 스카우트 복장 입고 기분은 다 내셨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화장실이 넘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슬슬 그땐 누구 탓을 했느냐. 전라북도 때문이다, 다 이거는. 그래서 전라북도 탓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는 잼버리 예산을 깎아버리는 방식으로 징벌적으로 대처합니다. 전라북도에 대한 대처와 그리고 부산에 대한 대처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거는 전술적으로도 잘못된 움직임이고요. 전략적으로도 이번에 만약 반전을 만들고 싶었으면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국정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민하고 솔직히 부산 엑스포는 지금 국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판단이 잘못됐다, 대처도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고 달라지지 않고 있다 희망을 계속 갖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더 처참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엊그제 용해인 의원이 이 자리에 출연을 했을 때 진보진영 개혁연합신당 추진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 쪽에 신당 추진하고 있는 이 대표님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반년밖에 더 있냐 국민의힘과 세계관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우리 정치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그 미래 세계관에 대한 얘기는 없지 않냐 그래서 그 신당 창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했거든요. 반론하시면요? 저런 부류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쪽 세계에 있는 유튜브 속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에요. 보수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이 저 보면 그 얘기 딱 하세요. 예, 너는 맨날 와서 정치 얘기만 하고 정책 얘기는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진보 유튜브 빠져 계시면은 이준석에 대한 걸 볼 기회가 이준석 욕하는 거 이런 것밖에 없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 채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 재건축 쪽 가보면요. 정책 얘기가 8할입니다. 용해인 의원이 그거 찾아볼 여유가 없다면은요. 적어도 비판하기 전에는 그런 상황을 아셨어야 돼요. 저는 오히려 용해인 의원이 지금 당명이 어쨌든 단일 이슈 정당 아닙니까? 다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에 관해서 4년 동안 뭐 하셨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뭐 하셨겠죠? 근데 사람들 몰라요. 더 심한 비판에 직면하실 겁니다. 지금 관심 있으신 건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거 경쟁에 들어오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만나보긴 하셨나요? 저는 용해인 의원이야말로 그냥 정치평론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하고요. 적당히 하시고 본인 당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의견들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가장 큰 이슈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었는데 결국 이동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동관 위원장이 결국에는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갑자기 하게 된 것은 외력이 작용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안 한다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결국 지금 사퇴를 해야 그래도 12월 아니면 1월 초쯤까지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취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선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정권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탄핵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총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도 한동훈 장관이 한번 언급했던데 이게 탄핵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각이 날지 이상민 장관처럼 네. 전 기각상 가능성이 굉장히 우세하다 봅니다. 그럼 정치적으로는 이걸 탄핵을 차라리 받아들이는 게 낫거든요. 근데 방통위원장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업무가 정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사퇴를 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와야 되는 구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무 의도가 투명해가지고요.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또 아마 바라볼 텐데요.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원장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게 뭐겠느냐. 저는 방송을 그렇게 뭐 자유롭게 두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럼 방송 장악이다, 정상화다 이 논란이 앞으로 어떤 국면을 맞게 될까요? 새로운 방통위원장으로 아마 이제 뭐 저는 이 자리에서 일만 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KBS 사장 교체 때까지 역할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다른 공영방송 하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공영방송에 대해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호사가들도 예측하더라고요. 저는 만약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야 이제는 어디로 총구를 향하는지 알겠다. 아주 명징하게 볼 거로 보입니다. 이제 그 다음 과정이 그러면 후보가 나오고 청문회를 거치고 이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을 텐데 시간표상으로는 어쨌든 총선 전에는 그런 플랜들을 다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마 빠르게 후임자를 지명하는지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가부 장관 보세요. 여가부 장관 잼버리 사태 때문에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한 3달째 자리 지키고 계시거든요. 여가부 장관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총선 앞두고 여가부 장관이 뭐 하는 거 기대는 안 하는데 방통위원장은 후임자 제 생각엔 일주일 내로 임명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해야 될 일이 있고 시켜야 될 일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